최저 가격이 3,012만 5천 원인데요.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매매가 보시면은 2억 1천에서 2억 2천입니다. 그리고 전세도 2억 1천이에요. 오피텔이 이래요. 특히 강남 쪽이 매매가와 전세가가 아주 비슷합니다. 만약에 전세를 통해서 매입한다 그러면 취득세밖에 안 들어가지만 이제 신중히 고려하셔야죠. 또 오피텔 투자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월세에 대한 임대료 보니까요. 뭐 4천에 60이라든지 3천에 65, 또 1천에 75 이런 임대료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오피텔인데 위치도 좋고 3천만 원까지 왜 유찰이 되고 있는지 아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박철호 경매TV 박철호 대표입니다. 오늘 10분 만에 배우는 권리분석.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서초동에 있는 현대 써앤빌 서초 오피스텔 공매입니다. 감정가가 2억 4,100이었는데요. 무려 최저가가 3,012만 5천 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 오피스텔 왜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되고 있을까요? 오늘 그런 상세 내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세 물건 내역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 현대 써앤빌 서초 오피스텔 자산구분은 압류재산이에요. 온비동매로 매각되는 부동산들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수탁재산, 신탁재산 또는 이렇게 압류재산. 그래서 압류재산은요. 소유자가 세금을 체납으로 인해서 매각되는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정가격은 2억 4,100이었고요. 현재 최저가 무려 감정가의 12%인 3,012만 5천 원까지 유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되는 물건들은 경공매를 막론하고 유찰이 문제가 있는 물건이라고 봐야겠죠. 자, 자세한 문제 내역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입찰 기간은 3월 22일부터 24일입니다. 전용 면적은 19.7제곱미터. 좀 소형 원룸형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최저 가격이 3,012만 5천 원인데요.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매매가 보시면은 2억 1천에서 2억 2천입니다. 그리고 전세도 2억 1천이에요. 오피스텔이 이래요. 특히 강남 쪽이 매매가와 전세가가 아주 비슷합니다. 만약에 전세를 통해서 매입한다 그러면 취득세밖에 안 들어가지만 이제 신중히 고려하셔야죠. 또 오피스텔 투자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월세에 대한 임대료 보니까요. 뭐 4천에 60이라든지 3천에 65, 또 1천에 75 이런 임대료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오피스텔인데 위치도 좋고 3천만 원까지 왜 유찰이 되고 있는지 아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지난 그 11월 달에요.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었던 물건이에요. 가격은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대금을 미납했습니다. 확대해드리면 네. 유효 일명 경쟁이 있었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대금 납부를 미납하게 된 거죠. 그럼 이분이 입찰했을 당시에 최저가액의 10%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하게 됐던 거죠. 자, 왜 이렇게 오피스텔에 입찰을 했다가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면서까지 대금을 미납했을까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사실은 온비동매 초보 투자자분들이 조세 채권이라는 개념을 잘 몰라서 무턱대고 덤비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온비동매 압류재산은요, 이 조세 채권에 대한 개념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내용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4월 10일 울산 세무서 압류등기가 말소 기준등기예요. 자, 이 말소 기준등기보다 전입이 빠르면 대항력이 있는 거고요. 전입이 늦으면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자, 임차인의 권리분석을 위해서는 전입 세대열람을 해봐야 되는데 전입 세대열람에는 전입 세대주가 아무도 없었어요. 자, 일단은 임차인 권리분석을 위해서 그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비드 사이트의 재산명세서를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재산명세서는 입찰기간 일주일 전부터 열람이 됩니다. 그래서 입찰기간이 아직 일주일 후기 때문에 그 재산명세서를 이전에 올라왔던, 그러니까 지난 매각 절차에서 올라왔던 재산명세서를 통해서 권리분석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후에 입찰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 새롭게 온비드에서 올라오는 재산명세서를 권리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난 매각 사건 때 올라왔던 공매재산 명세서예요. 자, 보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전입 세대 열람을 했을 때 해당 주소에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은 임차인 조사된 임차 내역 안 나오고요. 임차인 배분 요금이 채권 신고 현황에도 없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없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고요. 이쪽을 보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여기 보시면 임차권. 그죠? 윤모 씨, 대위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설정금액 1억 9천, 배분요구 채권액 1억 9천, 배분요구일 2019년 6월 5일. 여기 이렇게 배분요구일에 써 있으면 배분요구가 된 건데, 가끔 온비드 공매에서 재산 명세서에 배분요구한 경우에 여기다 기재를 따로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기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산관리공사 직원 통해서 확인하시거나 또는 이 물건의 경우는요. 보이시는 것처럼 대위자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죠. 이건 뭐냐면 이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전세로 들어간 경우 이렇게 만기가 되도록 보증금 반환받지 못했을 때 보증보험회사에다가 청구하게 되면 보증보험회사에서 임차보증금 반환받고 보통 이사 나갑니다. 그러면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하느냐? 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임차인을 대위해서 바로 보증금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가게 되거든요. 임차권 등기 내역,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일부 내용만 캡처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울산세무서에서 압류가 돼 있죠. 그리고 임차권 등기는 을구에 됩니다. 자, 임차권 등기 중 을구에 이 내용 보시면은 임차보증금 1억 9천으로 돼 있죠. 그리고 주민등록일자 2012년 12월 22일, 2017년 12월 22일, 그리고 아래쪽에 확정일자, 요 분 꼭 확인해야 되죠. 2017년도 12월 22일. 그래서 2017년도 12월 22일 날 이 임차인은 전입과 확정일자, 그리고 점유까지 같은 날 다 이루어졌습니다. 보증금 1억 9천으로 해서.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서 대위로 임차인한테 보증금 반환해주고 여기 나오죠.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 그래서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서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차권 등기라고 배분 요구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각대금에서 이 보증보험회사에서 반환을 받고자 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임차보증금이 1억 9천인데 1억 9천. 자, 지금 오피스텔 시세가 2억 1천이죠. 그래서 만약에 1억 9천에 낙찰받는다. 그러면 시세보다 2천만 원 싸게 사고 이 대항력인 임차인이 다 배분이 될 거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게 권리분석하고 낙찰을 아마 받았던 분이 대금 납부를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 조세 채권에 대한 권리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재산명세서 여기 아래쪽 보시면 울산세무서가 이 공매 압류재산을 위임했던 거 아니겠어요? 자, 압류재산에 보시면 배분요구 채권액이 1억 2,400만 원입니다. 1억 2,456만 7,840원. 자, 여기에 이제 가산세가 또 붙어서 더 불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울산세무서의 압류 등기가 2018년 4월 10일로 임차인의 전입과 확정일자보다 늦지만 조세 채권은요. 당해세와 당해세 아닌 조세 채권으로 나뉘고 당해세가 아닌 조세 채권은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법정 기일에 따라 배분이 결정됩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네, 이 부분은 나중에 온비드 공매 관련된 수업을 들어보시면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서는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은 수업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법정 기일이 보시면 어때요? 2017년도 확대해드리면 법정 기일이 2017년도 4월 12일부터 6월 9일. 다시 말하면 세금 체납으로 인해서 독촉이 요동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약 한 2달 동안. 1억 2,400만 원에 대해서 이거에 가산세가 이제 더 붙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3천만 원이다. 1억 3천만 원이 매각 대금에서 먼저 배분을 받는다는 거예요. 울산세무서가. 그러면 만약에 낙찰을 1억 9천에 낙찰받았다. 그런데 1억 3천을 울산세무서가 먼저 받아가게 되면은 남는 배분금은 6천만 원이죠. 그러면 임차인은 6천만 원 배분받겠죠. 물론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위로 배분을 받고 그러면 어때요? 채권은 1억 9천인데 6천만 원 배분되게 되면 이 임차인은 1억 3천이 지금 부족하단 말이죠. 그럼 1억 3천을 낙찰자가 별도로 인수해야 되니까 결국은 얼마에 사는 거예요? 1억 9천에 낙찰받고 임차인한테 1억 3천을 주게 되면은 거의 3억 2천에 매입하는 꼴이 되는 거죠. 3억 2천을 별도로 3억 2천에 매입하는 게 되는 거니까 자금납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온비드 공매 압류재산의 경우는요. 대항력인 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과 조세채권에 대한 배분, 권리분석 이거를 같이 하셔야 돼요.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초보자분들에게는. 네, 온비도 공매의 비밀 사기 모집에 대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로 진행되는 수업이고요. 공매를 지금 약간 어려운 용어들이 나와서 좀 너무 어렵지 않나 생각하시겠지만 수업을 통해서는 아주 쉽고 재미있게 배우실 수 있고요. 집에서 언택트 시대를 맞아서 집에서 배우실 수 있고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이동 중에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화가 아닌 라이브 방식의 수업이 진행될 거고요. 라이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30일 동안 무제한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온비도 공매의 수업 일정은요. 3월 9일 화요일 라이브 수업이 7시에 개강을 합니다. 온비도 공매로 성공했던 사례, 또 장점, 그리고 주의할 사항들, 그리고 다양한 온비도 공매 재산 방식들을 배우게 될 거고요. 특히 방금 소개해드렸던 압류재산의 조세채권, 권리분석하는 방법까지 배우시게 될 거고, 온비도 공매에서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신탁공매 배우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 4월 13일에 종강 때는요, 온비드 사이트 이용하는 방법 직접 함께 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정규 과정이고요. 지금 5인 이상 집합금지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만약에 해제가 된다 그러면 물건 답사, 온비도 추천 물건, 물건 답사도 따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는 제가 직접 진행해드리게 될 거예요. 현재 네이버 카페 박철호 경매 아카데미 회원수 10만 명 카페 운영하고 있고요. 유튜브 구독자 3만 5천 명의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매는 12년 동안 약 500여 건을 경매 공매 포함해서 낙찰을 받았고 실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아주 생생한 쉬운 그런 강의를 해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세종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 또 메가랜드, 또 문화센터에서 부동산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개강 일자는 2020년 3월 9일 화요일 저녁 7시에 라이브 수업 첫 수업이 개강을 할 거고요. 매주 화요일 7시부터 8시 30분까지 라이브 방식의 수업이 진행되는 건데 라이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다시 보기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네이버 밴드를 통한 라이브 방식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잘 못 다루거나 스마트폰 잘 못 다루시는 분들도 아주 쉽게 네이버 밴드라는 방식을 통해서 수업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수강을 마치시게 되면은 유료 경매 사이트 2개월 무료 이용권도 드릴 거고요. 또 수강생 멤버로 등업도 해드리게 될 겁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네이버 카페 박철호 경매 아카데미 교육일정 공식 게시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카페는 박철호 경매 아카데미, 유튜브는 박철호 경매 TV, 부동산과 경매 관련된 다양한 정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온비동매 압류資産조세채권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